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단비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굉장히 멋진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오늘의 주제가 이 옷하고도 관련 있는 주제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요. 산 옷을 환불할 수 있는가? 근데 예.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교환과 환불이 불가하다고 게시되어 있는 옷을 환불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번 사례를 볼까요? 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어제 산 옷 환불해 주세요. 주인이 얘기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세일 상품은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그럼 교환이라도 해줘야죠. 그러니까 세일 상품이라서 교환 환불 모두 안 된다. 네. 근데 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 특히 아울렛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네. 가면은 항상 아울렛 그 계산대에 있는 분이 네. 이 상품은 교환 한번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러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많죠. 전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예. 너무 모델분이 예쁜 원피스를 입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큰맘 먹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몇 날 며칠 기다렸는데 제가 예. 사실은 키가 작거든요. 아, 그래요? 원피스가 예. 딱 와서 입었더니 티셔츠인 거예요. 아. 여기 있어야 되는 이 밑에 있는 플레이어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얼마나 작은 하다가 사람을 위한 옷인가요? 정말 고민하다가 예, 예. 이게 또 배송비를 제가 다시 물어야 되니까 예. 그냥 티셔츠로 입었던 아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환 한번 안 받으셨네요? 네,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어. 배송비가 또 제가 내야 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세일 상품의 경우는 이렇게 교환 환불 진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어디서 구매하셨냐에 따라서 달라요. 아, 그래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환 환불 받으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법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물건을 받고 일주일 이내에는 청약에 대해서 해지, 즉 교환과 환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다가 또 일주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예. 한 달 내에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에요. 오프라인은 고지가 되었을 때. 네, 왜냐하면 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에 우리 둘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그것이 가장 먼저 적용된다는 원칙이 구두로라도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환불 고지가. 그래서 환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 저희는 교환 환불이 안 됩니다. 다 들었잖아요. 예. 그러고 사셨으면은 환불이나 아니면 교환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런 계약 안 할 건데요. 이러면 아예 사지 팔지는 마세요. 않겠죠. 예, 그러시겠죠. 그렇군요. 자, 옷을 사서 무심결에 택을 뗐어요. 네. 저 그런 적 있거든요. 맞아요. 택을 떼가지고 집에 와서 딱 봤더니 옷이 작아요. 네. 이거 환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불을 못 받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그 법률에서는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전자상거래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이걸 예. 인터넷에서 산 물건을 예. 말하는 거죠. 전자상거래에서 산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환불을 못 받는 게 세 가지가 세 있는데요. 가지인가요? 하나는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소비자가 옷을 그렇죠. 멸실훼손. 이거는 옷을 자르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옷 입다가 뭐 뜯어지거나 예, 이런 뜯어지거나, 경우는 예. 그런 경우에는 환불을 못 받고 예. 두 번째로는 장기간 사용했거나 아하. 아니면은 뭐 어떤 식으로 가치가 사용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지나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 있죠. 예, 예. 옷 같은 것도 너무 장기간 입었다면은 예. 좀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환불을 못 받지만 근데 택 제거하는 건 그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약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는 택을 제거하시거나 그러시면 환불 안 해드리고 아,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 오세요. 예. 이것은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환불이 어려울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단순히 택을 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옷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환불 아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옷을 많이 사나 그랬더니 교환 환불이 쉬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과 관련되어서 오히려 더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문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것도 궁금했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네. 옷을 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입고 가고 싶어요. 맞아요. 자랑하고 싶고. 예. 그런데 집에 와서 딱 안 사람이 보고서 아니 여기 흠집이 있는데 왜 이걸 산 거야? 예. 근데 이거 환불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안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 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입고 나갔던 것은 당연히 환불하실 수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도 입으신 것은 환불 안 돼요라고 고지는 하지만 사실 이 고지가 굉장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그러한 조건 자체가 무효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귀찮죠. 옷 하나 때문에 무슨 그것도 아울렛에서 산 옷 때문에 소송하기는 그런데 소송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한국소비자원에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별의 매뉴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옷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 식의 품목별 매뉴얼이 있고 어떠한 심의 절차를 거치는지에 따른 설명들이 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 품목이 어떤 건지를 확인하시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더 빨리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궁금했어요. 자, 구두로는 계약을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겠어요. 구두로. 택배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하면 계약이 되는데 그냥 붙여놓는 경우. 이거는 구두 계약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붙여놓는 것도요. 어디에 붙여놓는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크게 아니면 계산대에 크게 그 붙어있는 밑에다가 거. 크게 환불 교환 안 됩니다. 이렇게 붙여놨을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환불 교환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것이 굳이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일 수 없는데 왜 조금 작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옷 쫙 걸려있고 그 옆에 조그맣게 교환 X, 환불 X 이런 거 써있는 것들 여성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특정한 옷에 택 위에 살짝 붙여놓는 거. 아니면 옷들이 쫙 걸려있는데 그 뒤에 아주 조그맣게 요만한 종이로 붙어있는 거. 어떤 곳에서는 포스트잇 붙여놔가지고 떨어지고 막 안 이런 보이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교환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계약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게시가 누가 봐도 확실히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를 한다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로 그 매장 내에서 옷 착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나중에 집에 가서 딱 옷을 입어봤는데 문제가 있었다. 지퍼도 안 내려가더라. 교환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인터넷에서 산 것들이 교환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그것과 유사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물건을 보지 못했고 입지 못했는데 시착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환 환불을 못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그 말씀하신 건 똑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라 하더라도 옷을 전혀 입어보지 못했으면 특히 지퍼라든지 봉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사와서 집에서 입어봤는데 지퍼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통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혀 모르는 것을 입어보고 아는 경우에는 교환 환불이 가능한데 문제는 바로 처음부터 교환 환불을 하기보다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먼저 무상 수리를 먼저 해주고요. 그것도 안 되면 교환을 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환불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쟁 사례도 굉장히 많은가 봐요. 굉장히 어떤 많죠. 유형이 제일 많나요? 사실은 이제 소비자가 먼저 계약을 그만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가장 많은 것이 여기 품질 불량입니다. 품질 불량. 나는 분명히 지퍼가 올라가야 되는데 지퍼가 안 올라간다던가 봉제가 너무 허술하다던가 이런 경우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광고 내용과 상이죠. 왜냐하면 광고에서는 이것이 뭐 100% 면입니다. 아니면 잘 드러나는 스파인입니다 했는데 실제 와서 봤더니 전혀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하는 가장 많은 것이고요. 또 반대로 쇼핑몰 판매 사업자들의 청약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사전 고지입니다. 그렇군요. 교환과 환불. 하지만 교환과 환불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는 물건의 문제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줄로 딱 오늘의 이 사례를 갖다 정리해 주신다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교환이 안 된다 하더라도 7일 이내에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교환 안 된다 그러면 좀 더 신중히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덕분에 오프라인 매장에 갈 때 조금 더 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남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